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영화제로 올라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적이라고 보여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보이콧 선언하고 나온 가운데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검찰 조사 열몇 시간을 받고 나왔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네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미 이거는 다이빙벨 때부터 벌어진 사건이었죠. 2014년에서부터 네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와 부산시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네.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영화제 때는 봉합이 됐지만 그 이후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로부터 제기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이 감사 상황에서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네.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에 네. 관련해서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이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협찬을 따기 위해서는 중개사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네. 사실상 중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 부당하게 이득이 돌아가게 됐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지금 검찰 조사를 17시간을 받았던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런 수사로 치달아오는 과정에서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부산시에도 했고요. 네. 부산시에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위원장 자리까지 내려놓으면서 네. 그 의지는 밝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총회에서는 영화인들의 얘기보다는 부산시의 입장들을 좀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서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다시 예. 법적 분쟁 하나가 또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네. 이제 총회 때 위촉했던 68명의 네. 자문위원들을 효력을 갖다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을 부산시가 제출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맞불의 성격으로 네. 영화인들과 영화 감독들이 계속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당연직 조직위원장을 내놨다는 건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과 간이 네. 협력해서 만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이 이제 더욱더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네. 당연직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발표 시점이 참 오묘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3월에 있었던 총회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영화인들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총회 일정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회를 늦게 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늦게 열게 되면 이용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예요. 아하,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화인들 단독으로라도 총회를 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네. 서병수 시장은 내가 당연직 조직위원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사퇴할 것을 종용을 했던 것인데, 네. 이용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그런 걸 거부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총회를 거쳐서 그 연임안을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서병수 시장이 이제 조직위원장이니까 자기가 망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신임에 대한 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땅땅 치고 끝내버렸거든요, 총회에서. 네,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해촉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검찰 조사 결과 6천만 원에 대한 얘기가 결론은 아직 안 난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6천만 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무자급의 어떤 계약상의 실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뭔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네. 이용관 위원장이 그걸 통해서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국제영화제의 투명한 운용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네. 부산시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검찰 조사는 이제 결론이 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을 해서 네. 한류의 어떤 붐을 부산에서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지금 10월
초서부터 말까지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이제 없애게 되면 네. 부산 지역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반발을 사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실제로는 한 1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네. 뭐 다른 문화단체에 가는 돈을 다 삭감하면서까지 여기에다 부산시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원아시아 페스티벌 쪽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는 한 번도 그런 요청이 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역 축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큰 행사는 네. 두 개를 같은 시기에 몰아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 참 국민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뭐 세계 네. 그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계 4대 영화제라고까지 꼽힐 정도로 그리고 특히 네. 아시아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정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지금 21회째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들은 아마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뭐 대중문화 평론가 김성수 선생의 이제 의견이고 부산시는 왜 그러는지를 좀 취재해볼 생각인데. 예, 부산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찬반 논란이 부산 시민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화인들의 축제로서는 아주 괜찮지만 네. 부산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부산 향토 뭐 기업들, 네. 예, 이런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을 더욱더 네. 역동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더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뭐 단지 예.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좀 더 폭넓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문화와 예술 그 자체가 정말 말하자면 싸구려 얘기를 하면 돈이 되는 건데. 예. 아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